안녕하세요. 전기산업기사 실기 2022년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계기용 변류기를 사용하는 목적과 전격 부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계기용 변류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계기용 변류기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때 그 대전류를 우리가 소전류로 변성을 시켜서 객이나 어떤 계전기에 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이게 CT가 된다. 이때 전격 부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류기 2차 간에 접속되는 부하의 한도를 말하고 우리가 볼트 암페어로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볼트 암페어는 전류 자승에 대한 임피던스로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그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암페어로서 5 암페어로서 간주를 해도 무방하겠죠. 자, 우리는 이걸 계기용 변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을 살펴보았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ABC 공장 나온 거는 뭐 기사, 산업기사 가리지 않고 다 출제됐던 그런 부분이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문제를 살짝 바꿔서 출제한 겁니다. ABC 3개 공장을 세워 급수펌프 P1, 2, 3로 급수 시설하여 급수 계획과 같이 급수하고자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급수 계획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계획에 맞게끔 자, 이렇게 진리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P1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3개가 휴무일 때 또는 하나만 가동할 때, 3개가 휴무일 때니까 빵빵빵이겠죠? 요때라든가 그중 하나니까 여기. 자, 그 다음에 그중 하나.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하나만 되는 데가 바로 여기네. 그죠? 0과 1 쓰고 나머지는 0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4가지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2개 공장만 가동할 때는 P2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느 2개가 나와야 돼요. 어느 2개가. 자, 0, 그 다음에 0이고, 자, 쭉 와서, 그렇죠? 그 다음 요거 어느 2개 돼 있죠? 어느 2개. 자, 그 밑에는 1빵빵이니까 0이고, 자, 그 다음에 101이니까 어느 2개, 11빵이니까 어느 2개. 여기는 빵 되겠죠? 11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P3는 요때만 1이죠? A, B, C 3개. 나머지는 다 0을 갖다 쓰면 돼. 0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진리표를 완성했고요. 자, 두 번째는 P1, P2에 대한 출력식을 나타내고 간략화하시오. 자, 그러면 이 식을 갖다 보고 간소화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P1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P1은 이제 이거 다 씌거나 다 실 때는 이렇게 자 비접점 쓰면 됩니다. A바, B바, C바 플러스 그 다음에 어느 하나니까 뭐 A바, 자 B바, C 플러스 A에 자 B바, C바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A바, B, C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자 어느 하나 B가 여기는 A만 여기는 C만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식을 간소화시켜야 돼요. 간소화시키려면 자 요거 하나 기준 잡고 이렇게 하면 즉 A바, B바, C바를 갖다가 두 번을 더 더해주는 거죠. 두 번을 더 더해주면 이 논리식 간소화된 게 3개로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자, 공통 내는 거 뭐 얘랑 얘는 거. 그러면 A바, B바죠? C바 플러스 C가 되고, 플러스. 자, 요거랑 요거 묶으면 B바, C바가 공통이네요. B바, C바 공통이고, A바 플러스 A가 되겠죠? 플러스. 요거 묶으면 어떻게 돼? A바, C바가 공통이죠? 그러면 B 플러스 B바. 요거 1. 자, 요거 1이니까. 자, 결과적으로 오면 A바, B바 플러스. 자, B바, C바 플러스 A바, C바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랑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A바가 공통이고, 자, B바 플러스 C바, 자, 플러스 B바, C바다.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자, 또는 요걸로 묶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요렇게 묶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묶음이 가능한 거죠. 일단은 저는 요렇게, 자, 묶어놨습니다. P1. 자, 그 다음에 P2는 어느
두 개만 가동하는 거니까 어느 두 개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 B, C바. 저기는 그냥 써도 돼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A, B바 C 플러스 A바 B, C. 이러면 어느 두 개? B, C, A, C. 요거는 A, B. 이렇게 어느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A 값을 찾으면 자, B의 C바 플러스 자, B바 C 플러스 A바 B, C 이렇게 되겠습니다. P2.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1, P2에 대한 논리회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논리회를 자, 완성을 해야 돼요. 논리회를. 자, 그러면 지금 A, B, C만 해놨으니까 자, P3는 그려놨어요. 그럼 P1하고 이제 P2만 그리면 됩니다. 그럼 P1은 A 바에다가 자, B 바 플러스 C 바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따가지고 자, 요렇게 낫을 갖다 가면은 얘가 A 바 자, 요거에다가 자, B 바 플러스 C 바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B 바. 그 다음에 낫을 갖다 가면 C 바. 자, 플러스. 그죠? 자, 플러스가 이렇게 자,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랑 쭉 가가지고 요렇게 엔드 걸면 요거죠. A 바에 자, B 바 플러스 C 바. 자, 요거 플러스 B 바 C 바예요. 플러스 B 바 C 바. 그러면 여기서 따면 자, B 바고 여기서 따면 C 바죠. 그렇죠? 자, B 바 C 바. 엔드. 자, 요거를 갖다가 뭐 하시오? 자,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럼 요게 P1이 나오는 애. 그죠? P1. 그러니까 요 형태. 자, A 바에다가 B 바 플러스 C 바. 자,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자, 플러스 요거. 자, B 바 C 바. 그죠? 그러면 일단 P1은 된 거고요. 자, P2 값은 요거. 자, A에다가 B, C 바 플러스 B 바 C. 그럼 일단은 A는 일단 쭉 가고, 그죠? A는 여기서 따가지고 일단 쭉 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B, C 바부터. 그러면 여기서 자, B에, 그 다음에 C 바, 자, C에 바. 엔드, 그죠? 자, 얘하고 뭐예요? 얘하고. 자, 플러스 B 바 C. 자, 플러스 B 바 C. 자, B 바에 C. 얘를 갖다가 뭐예요? 자,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엔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요거 그리는 거예요. A에 B, C 바 플러스 B 바 C. 여기다가 A 바 B, C를 더해줘야 돼. A 바 B, C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 자, A 바는 여기서 딸게요, 그냥. 자, A 바는 여기서 따고요. 그 다음에 B, C를 자, 따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게 B죠? 그럼 여기서 따요. 따고, 그 다음에 C는 요거니까. 자, C는 여기니까 여기서 따겠습니다. 이거 따요. 자, 이렇게 따가지고 3입력 엔드를. 자, 그래 얘가 플러스 아니야. 플러스. 이렇게 해서 자, 올라가가지고 자, 플러스. 자, 이러면 요게 이제 P2가 되는 거죠. 네, 상당히 이제 복잡한 네,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어쨌든 뭐 저렇게 그리든 뭐 교재 있는 것도 형태로 그리든 간에 일단 논리식하고 요 그림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든 뭐 상관이 없다. 우리 교재는 요걸 갖다가 위에다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그릴 때는 이제 바로 답안지 쭉쭉쭉 하지 마시고 어떻게 자, 일단은 이제 연필을 이용해서 연필로 요걸 갖다가 어떻게 자,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 점인지 보고 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볼펜으로 위에다가 덧대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바로 그리다가 잘못하면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그리실 때는 이제 신중하게 자, 연필을 이용해서 하시고 자, 연필 쓰실 것 같으면 지우개도 반드시 챙겨가야 되겠죠. 답안지는 이제 볼펜으로 적어서 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2번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겠군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논리외의 출력을 논리식으로 나타내고 간략화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것도 보면 이제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A바 B죠. 여기까지가 A바 B. 자, 근데 얘가 또 들어와서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쭉 가서 곱하기가 되겠죠? A바 B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자, Y는 일단은 A바 B가 일단 하나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뭐 있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플러스가 돼야 돼. 그죠? A바 B. 자, 플러스. 요거는 뭡니까? A. 그 다음에 요거는 C바죠. 그러니까 A 플러스 C바. 자, 플러스네.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C잖아요. 플러스 C. 이렇게. 자, 요거하고 뭐야? 자, 바로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제 간소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 바 B에다가 이거 풀었으면 A 바 B 플러스 A 플러스 C 바 플러스 C가 됩니다. 요게 뭐죠? 요 1이에요. 1. 그러면 다시 쓰면 A 바 B에다가 A 바 B 플러스 A 플러스 1 나와. 이것도 뭐 나오죠? 1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예요? A 바 자, B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A바 B가 해당되는 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문제 4번. 그림과 같은 주택과 상점의 2층 건물의 평면도에 대한 경기 배선 설계를 하고자 한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자, 1층과 2층을 분리하여 분기 회로수를 결정하시오. 단, 룸 에어 컨디셔너는 별도 회로를 한다. 그래서 1층은 상점이 있고 2층은 자, 주택이 있는데 조건을 보니까 분기 회로는 16A 분기 회로로 하고 80A 전격이 되도록 하고요. 배전 전압은 220V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 가능한 최대 부하를 상정하고요. 주택의 표준 부하는 40, 상점의 표준 부하는 30으로 한다. 1층과 2층은 분리하여 분기 회로수를 결정하고 상점과 주택에 각각 1000V를 가산하여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1층은 따로, 2층 따로 지금 분리를 하라는 얘기죠. 자, 상점의 진열장은 길이 1m당 300V를 적용을 시키고요. 5개 광고등은 500V, 한 등이 상점에 있는 것으로 한다. 자, 기타 예상되는 콘센트, 소켓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1층 상점의 분기 회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번에 분기 회로수에는 상점 부하 용량이 있고 전압 곱하기 전류로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압 자체는 220이고 분기 회로수는 16A에 자, 거기 전격에 0.8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볼트 암페어를 구해 보게 되면 이때 상점 부하 용량 볼트 암페어는 상점이죠. 상점은 자, 9 곱하기 얼마요? 자, 가로가 12가 되겠죠. 이때 표준 부하를 곱해 보시게 되면 표준 부하는 30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점에 대한 자, 부하가 될 것이고 이때 상점에서는 진열장이 있어요. 진열장은 12 곱하기 1m에 대해서는 얼마를 한다? 300V를 적용한다. 300이 되겠죠. 여기는 진열장이 될 것이고 거기에 5개 간판이 있어요. 광고등. 광고등은 500V가 되겠죠. 500V가 된다. 거기에 가산부하 10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해 보시게 되면 8340V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8340을 적용해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2.96회로가 나옵니다. 2.96회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16A 분기 자, 3회로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층이죠, 이제 2층. 2층 주택의 분기 회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 2층 회로의 분기 회로수는 자, 여기도 220 곱하기 자, 16 곱하기 0.8을 가지고 자, 뭘 구해야 돼요? 볼트, 암페어를 상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 3 곱하기 9 곱하기 40이 되면 될 것이고, 룸 에어컨은 별도로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가산부와 1000이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얼마냐? 2080이 나옵니다. 2080 볼트 암페어가 돼요. 그럼 여기는 2080이 되니까 얼마가 나오냐? 0.74가 나오죠. 0.74 회로가. 고로 16A 분기 자, 몇 회로예요? 1회로를 선정을 하고 자, 에어컨은 16A 분기 1회로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5번이에요.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단락점에 흐르는 단락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선로의 전압은 154kV이고 기준 용량은 10MVA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락전류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에 전격 전류로 구하는데 선로가 지금 3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에 루트 3 V분의 P로 계산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와 기준 용량은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전압 자체는 지금 154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만 우리가 따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10메가 기준 용량을 10메가로 했기 때문에 어때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의 PG이기 때문에 기준 용량과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비례 관계로서 이제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10메가 기준으로 퍼센트 XGB는 자, 이게 5메가였을 때 우리 메가 단위로 보게 되면 5메가였을 때 30%였는데 이걸 10메가로 바꿔보게 되면 여기는 60%가 될 것이고, 여기 퍼센트 XGA는 20메가였을 때 30%였는데 10메가로서 환산을 해보면 여기는 15%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변압기죠. 퍼센트 XTB가 됩니다. TB는 5메가였을 때 자, 10%였는데 1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 20%가 되더라 이거고요. 자, 여기 퍼센트 X 자, TA가 됩니다. 그러면 20메가였을 때 10%였는데 자, 1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여기는 5%가 되더라 이거죠. 자, 이 두 가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 선로상에 퍼센트 XL은 선로상에서의 퍼센트 강화는 20메가였을 때 5%였는데 1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2.5%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토탈 퍼센트 리액턴스는 이 부분이 얼마죠? 이 부분은 지금 80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22.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80 플러스 22.5를 80 곱하기 22.5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전체 토탈 퍼센트 리액턴스는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17.56이 나옵니다. 17.56%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다가 17.56에 대한 100에 곱하기 자 루트 3 곱하기 154 곱하기 10에 3승이 될 것이고 10 곱하기 10에 6승으로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 단락전류는
얼마 되냐라고 봤더니 213.5A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단락 전류에 대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쉽게 접근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다. 6번 문제예요. 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0kW, 20kW, 25kW의 수용 설비 용량이 각각 60%, 50%, 65%의 수용률을 갖는 부하가 있다. 자, 이것에 공급할 변압계 용량을 구하고 표에서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부등률은 1.1, 종합 부하율에 대한 역률은 85%입니다. 그러면 부등률이 존재하기에 변압계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부등률 곱하기 역률로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때 부등률은 1.1이 될 것이고 역률은 0.85가 되겠죠. 이때 설비는 30kW 곱하기 0.6 플러스 20kW 곱하기 0.5 플러스 25kW 곱하기 0.65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 이게 47.33kVA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준 용량으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에 이거 얼마짜리예요? 변압계 용량은 50kVA짜리를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도 풀어봤어요. 7번 문제예요. 자, 단상면압기 세대를 델타 Y로 결선하려고 한다. 미완성 부분을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자, 유단자는 자, 우리 삼상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선을 빼게 되면 자,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자, 플러스에서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될 것이고, Y 결선은 자, 유단자를 자 빼고요. 그 다음에 Y 결선은 V 단자를 하나로서만 이렇게 묶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차는 델타, 2차는 Y 결선이다 라고 하는 결선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더 잘 하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같은 교류 3상 3선식 전로에 연결된 3상표 용부가 있다. 델타죠. 자, 이때 L3상의 P점이 단선된 경우에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 단선전 소비 전력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계산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봐라. 단 선간전압은 2이고 부하의 저항은 R이다. 이렇게 자 주어졌군요. 선간전압에 델타 결선은 뭐 선간이나 상이나 똑같으니까 뭐 상관이 없겠죠. 자, 얘 끊어졌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자, 단선 전의 소비 전력, 요거를 P1이라고 하면 3상이니까 3R에다가 3R분의 VP 제곱인데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선 후. 단선 후의 소비 전력을 P2라고 하면 요거는 얘가 끊어졌으니까 자, 회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로가 요 저항 두 개가 이런 틀로 되겠죠. 이런 틀. 자,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단상. 단상은 뭐 상이나 성이나 구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R이고 얘는 R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2R이죠. 여기는 R이고. 그러면 자, 저기에서 발생된 전력은 어떻게 돼요? 자, 바로 합성 저항문의 전압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합성 저항을 산출하면 어떻게 돼요? 합과 곱으로 자,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는 해주면 얘는 이제 뭐 3R이 되고요. 위에는 2R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제선. 그러면 요거는 자, 2분의 3의 R의 자, 2의 자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본 게 어떻게 자, 물어봤냐면 단선전 소비 전력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선됐을 때.
자, 즉 P1과 자, P2의 관계를 물어본 것이다. 그러니까 단선우니까 자, P2는 P1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단선우는 단선전에 비해서 어떠냐? 자, 3의 아래 자, 2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2분의 3에다가 아래 자, 2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얘하고 지워지고. 그렇죠? 자, 요 관계를 딱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자, 2분의 1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P2는 P1의 2분의 2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죠. 소비력은. 자, 2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단선전 소비 전력의 2분의 1배로 감소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줄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 8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회로 이론이죠. 회로 이론에서 자, 기본적인 거는 들어갔다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9번 문제 봅니다. 축전지 용량 구하는 거네요. 축전지에서 2차 전류 구하는 거죠. 정확하게.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200이고 상시부하 22kW, 표준전압이 220인 부동충전 방식 충전기 2차 전류값을 구하시오. 연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은 10시간율이다. 그렇죠? 10시간율이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안 빼오는 이제 생략을 합니다.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상시부하 용률은 100%다. 그러면 2차 전류가 딱 구하는 식은 자, 방전 시간율. 축전지의 정적 용량이죠. 축전지 정적 용량. 자, 플러스 표준 전압분의 자, 표준 전압분의 상시부하 용량이에요. 요게 2차 전류인데 자, 넣어보죠. 방전 시간은 연축전지 10시간입니다. 자, 축전지 용량은 200이 되는 거죠. 200. 자, 플러스 표준전압은 220이고요. 상시부하 용량은 지금 22kW, 10의 3승이고 역률이 100%니까 자, KBL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20에다가 요 100이니까 120A가 나오겠네요. 자, 따라 답은 120이다. 자, 참고로 방전 시간율, 알칼리 축전지 같은 경우는 얘가 5시간율이 됩니다. 연축전 10시간율이고. 그래서 제 9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요. 10번 문제예요. 그림과 같은 자, 3상 배전선이 있다. 변전소 A점의 전압은 3300이고 중간 B점의 자, 부하는 60A, 역률은 0.8, 말단 C점의 부하는 40A의 역률은 0.8이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지금 이 부분으로는 60에 0.8A 전류가 그 다음에 여기는 40의 역률이 0.8인 전류가 흐르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B 사이의 길이가 3km고 BC 사이의 길이가 2km예요. 선로의 킬로미터당 임피던스는 자, 저항이 0.9, 리액턴스가 0.4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C점에 전력력 콘덴서가 없는 경우에 B점과 C점의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냐라고 봤더니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전압 강화는 자, 송전단 전압에 대한 수전단 전압의 차가 될 것이고 자, 저항과 리액턴스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게 되면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수전단 전압을 구하기 때문에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의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하다 보면 B점과 C점의 전압을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자 문제 1번에서의 VB의 점을 자 B점의 전압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송전단 전압이 3300이기 때문에 자 3300에 마이너스에 루트 3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저항 성분부터 볼게요. 그럼 저항은 자 0.9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0.9 곱하기 3이 되겠죠. 킬로미터당 0.9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류를 유효는 유효, 무효는 무효끼리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유효는 60 곱하기 0.8 플러스 자, 이 파란색의 40A에 0.8A 전류가 흐르죠. 40 곱하기 0.8.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플러스 자, 리액턴스는 0.4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자, 거기에 얼마? 60 곱하기 0.6이 되고요. 플러스 40 곱하기 0.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 2801.17V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VC점은 2801.17V에서 마이너스에 자, 루트 3이 될 것이고 0.9 곱하기 2kg가 될 것이며 여기는 40 곱하기 0.8이 될 것이고 플러스에 0.4 곱하기 2가 될 것이며 자 여기에는 40 곱하기 0.6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VC점에 대한 전압은 얼마가 나오냐? 2668.15V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B점과 C점에 대한 전압을 구해봤어요. 자, 2번이에요. C점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진상 40A를 흘릴 때 B점과 C점의 전압은 얼마가 되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전력용 콘덴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3300에 마이너스에 루트 3배에 0.9 곱하기 3kg가 될 겁니다. B점은. 다음에 여기는 자, 60 곱하기 0.8 플러스 40 곱하기 0.8에 플러스 40 곱하기 자, 0이 되겠죠. 진상이니까. 자, 플러스에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플러스에 0.4 곱하기 3에 60 곱하기 0.6 무효분이 될 거 아니에요? 자, 플러스에 40 곱하기 0.6 플러스에 40 곱하기 마이너스 자, 1로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된다면 자, 이때는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2884.31V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자, C점의 전압은 2884.31 마이너스에 자, 루트 3이 될 것이고 0.9 곱하기 2가 되겠죠. 거기에 40 곱하기 0.8 플러스 40 곱하기 0이 될 것이고 자, 거기에 플러스 0.4 곱하기 3에 40 곱하기 0.6 플러스 40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 주신다면 이때는 이게 얼마 나오냐? 2806.71V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용 커패시터를 설치했을 때와 전력용 커패시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자, 전압에 대해서 구해봤습니다.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처럼 유효, 무효를 벡터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 자, 11번 문제, 조명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완전 확산형 조명기구 설치되어 있다. A점에서의 수평면 조도를 구하시오. 각 조명기구의 광도는 1000이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를 R1이라 하고요. 여기를 R2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광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향하는 수평면 조도가 하나 있겠죠. 그죠?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로 향하는 수평면 조도가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수평면 조도가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평면 조도 EH는 R1의 자승 I, 광도 똑같으니까 코사인 세타 1이 되겠죠? 여기를 세타 1을 보고 여기를 세타 2라고 봅니다. 자, 플러스 R2의 제곱에다가 I에다가 코사인 세타 2가 될 거죠. 자, R을 갖다 넣으면 5하고 6이죠? 5하고 6이니까 자, 루트에다가 자,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에 자, 제곱이 되겠고 자, 광도 I는 똑같이 1000이라고 했어요. 그죠? 100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자, 루트에다가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에다가 자, 뭐가 5가 되겠죠? 얘가 코사인 세타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코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죠? 자, 이거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자,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겠죠? 요거를 갖다가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은 요게 29.54가 나와요. 29.54. 역수. 그러니까 등이 두 개니까 두 개로 따지면 되고 만약에 등이 하나다 그러면 하나만 하시면 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 주작할 때는 어차피 얘하고 누트가 자 누트가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기 누를 때는 굳이 이제 제 가로 열고 누트하고 그다음에 제곱하고 또 닫고 제곱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런 것도 유의도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 푸실 수 있는 거고 수평면 조도 계산하는 것들은 뭐 자주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이 헷갈릴 게 없는 거죠 별로. 12번 문제예요. 다음은 절연 내력 시험의 예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절연 내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P시험 기기가 있고 그 P시험 기기에 대한 어떤 배수의 전압을 가해서 절연 내력에 대한 시험 전압을 지금 구해보는 거죠. 1의 전류계는 어떤 전류를 측정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1번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계 1차측이기 때문에 변압계 여자 전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고 2의 전류계는 어떤 전류를 측정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2에 대한 전류계는 P시험 기기에서 나오는 어떤 누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류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전압이 6kV용 P시험 기기를 절연 내력으로 시험하고자 할 때 시험 전압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절연 내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압이나 특고압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7000V 이하일 때에는 1.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주고요. 자, 7000V 초과할 경우에는 1.2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주게 되겠죠. 거기에 상용 전압이 22.9kV일 때는 0.9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고 15만 4000V가 될 때에는 0.7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줍니다. 거기에 34만 5000V일 때는 0.64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6000kV니까 6000V 이하잖아요. 그러면 자 6000 곱하기 1.5배가 돼서 얼마가 된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9000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명 설계인데 좀 복잡하죠. 자, 함정이 좀 있어요. 폭이 15, 길이 18m, 천장 높이가 3.1, 작업면이 0.85 있습니다. 사무실 천장은 백색 텍스로 마감했대요. 천장은. 벽면은 옅은 크림색으로 마감했고 실내조도 500에 조명기고 40W 이동용 H형 펜넌트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용해서 설계하라. 자, 조건. 천장 반사 50, 벽 반사 30으로 H형 펜넌트의 기구를 사용할 때 조명률은 0.61이다. 그 다음에 보수율은 0.75다.
자, 펜던트의 길이가 0.5m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H형 펜던트 0.5m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자, 바닥에서 요 천장까지가 층고가 지금 얼마냐? 3.1m예요. 그 다음에 마감을 갖다가 백색 텍스로 마감했어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얘를 갖다 내렸다는 얘기죠. 내려서. 자, 요게 이제 H형 펜던트인데 내렸어요. 얼마큼 내려왔냐면 여기가 0.5m가 내려왔어. 내려왔어, 0.5m가. 그 다음 여기 이제 작업면이 있어요. 책상이 있다는 얘기죠. 작업형이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가 0.85m. 자, 따라서 등고는 어디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 등고 H가 됩니다. 아셨죠? 요거를 갖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자, 그 다음에 조명기구 배치는 5열로 배치하도록 한다. 5열로. 5열 배치고, 각 열당 등수는 동일하게, 자, 요거는 동일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5열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5열로. 자, 그럼 첫 번째. 광원의 높이는 얼마냐? 광원 높이는 요거잖아요. H는. 자, 3.1에서. 그렇죠? 3.1에서 뭘 빼고? 0.85를 빼고 또 0.5를 빼줘야 돼요. 자, 그래야지 광원의 높이가 나옵니다. 요게 얼마냐? 1.75가 된다. 1.75. 1.75. 자,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무실의 실지수는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으니까 실지수. 자, 실지수는 H에 X 플러스 Y에다가 XY죠. 자, 대입합니다. H는 1.75 나왔어. 자, 그리고 XY예요. 자, 12에 18이죠? 12에 18. 12 곱하기 18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실지수 구하면 4.11 나와요. 자, 세 번째, 40W 이동용 펜던트 조명기구 몇 조 설치되느냐? 요게 함정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요 등기구 수를 갖다 한번 찾아보자. 라는 얘기예요. N은 FU에다가 자, D에 2가 되는 거죠. 자, F 값은 이제 1등당 3,300, 3,300이고요. 조명률은 0.61 나왔죠? 0.61. 그 다음에 보수율은 0.75, 0.75분의 1값이나 돼 있죠. 왜? 감광 부상률하고 유지 보수율은 역수관계니까 요게 들어가고, 자, 면적이 12에 18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도가 들어갑니다. 자, 조도가 얼마냐? 500이에요. 500. 500. 자, 요렇게 해서 요걸 갖다 구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35.77이야. 35.77. 35.77. 자, 그럼 얘가 36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5열로 배치한다. 그러면 행열이죠, 열. 자, 행열. 그러면 5열로 얘가 5줄로 설치한다는 거, 5줄로. 그럼 36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12에 18이니까 자, 여기가 5줄이에요. 하나, 둘, 자, 셋, 자, 넷, 그리고 하나 더 올리죠, 뭐. 하나 더 올리죠. 5, 이렇게. 이렇게 5줄이에요. 자, 한 줄당 등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36개를 따게 되면 안 맞잖아요. 그죠? 5줄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자, 5개 곱하기 7개씩 하면은 35개 모질라잖아. 그러면 5 곱하기 8개 해가지고 40조는 설치를 해야지 얘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얘가 뭐예요? 40조가 되는 거예요. 40조가. 자, 그러면 여기다 요 열을 갖다가 몇 개를 8개를 배치한다는 얘기. 8개를 5개 해가지고 얘가 8줄. 하나, 둘, 이렇게. 이 5줄이 중요하다, 열이. 5열로.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5열이죠, 얘가 5열.
자, 그래서 열당 등의 개수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13번 문제는 함정이 참 많은, 자,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아마 이거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그냥 평상 했던 대로 36개로 이렇게 쓰신 분이 많을 건데, 자, 그렇게 하면은 다 오답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13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죠. 자, 14번대 보도록 합니다. 14번. 공급전압을 220에서 380 승합할 경우에 저압 간선이 나타나는 효과로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고요. 첫 번째 전력에 대한 공급 능력 증대는 몇 배냐? 이게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자, 보통 특별한 얘기 없을 때는 요거예요. 전력 손실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자, 전력 손실은 우리 산출식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에다가 P 자승이 R인데, 여기서 얘가 일정한 콘스탄트 상수일 때는, 자, P 자승과 V 자승이니까 요게 뭐예요? P가 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전압이 B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전력 손실률 K는 이제 전력분의 전력 손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걸 갖다 하면 V 자승의 코사인 자승 세타에다가 자, PR이 된다. 여기서 자, P는 V 자승의 B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냐, 전력 손실이 일정하냐 이런 얘기인데, 특별한 얘기 없으면 전력 손실이 일정한 경우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어떻게 되겠어요? 공력 증대니까 전압이 220에서 380으로 올라갔죠?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은, 자, 1.73배가 됩니다. 1.73P에서 1.73배다. 자, 두 번째, 전력 손실은 승합 전에 비해 몇 프로 감소하냐? 몇 배가 아니라 몇 퍼센트 감소하냐 물었어요. 자, 전력 손실은 여기 보니까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따라 전력 손실은 전압은 220에서 얼마로? 380으로. 자, 제곱분의 1에다가 처음에 소비 전력 손실. 자, 요거를 갖다 구해 주시면 0.3352PL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감소는 1-0.3352고요. 그럼 얘는 0.6648 자, PL이 되겠네. 자, 따라서 요거 갖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66.48%가 자,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4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자주 나오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틀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찜찜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력 손실이 일정한 경우로 풀겠다 이렇게 쓰시고 코멘트 달고 푸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확실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입니다. 심벌 문제. 전기 배선용 도식교에 대한 명칭을 쓰시오. 해서 자, 이거는 전멸기 있죠? 그러니까 WP니까 뭐예요? WP. 자, 방수형이죠. 그 방수형의 전멸기가 되는 것이고. 전멸기. 자, 2번은 이제 T니까 자, 이거는 뭐야? 타이머 부지가 되겠죠? 자, 3번은 이제 2구형 콘센트. 자, 4번은 이제 3극 콘센트. 자, B는 폴이니까. 자, 2는 이제 접지극 부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자, 쓰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부지 전멸기 요거 외에 이제 우리 해설해 보면 전멸기 관한 이제 그런 거. 자, 방수형은 WP, 방폭형은 EX. 그다음에 타이머 부지는 뭐 T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콘센트에 보면 이제 3급, 그다음에 빠짐 방지, 걸림, 접지 부지. 자, ET가 되면 접지 단자 부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방수형 WP, 방폭은 EX. 의료용은 H를 자, 방기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심볼 같은 거 해설에 있는 심볼은 다 완벽하게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 문제 관련해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서비스 문제잖아요. 서비스 문제. 자, 16번 봅니다. 천장 크레인의 권상용 전동기예요. 권상 중량이 90톤을 권상도 3m/분, 이제 1분당 3m 간대요. 권상하려고 한다. 권상용 전동기 소요 전력. 자, 권상용 전동기의 용량은 자, 6.1L에다가 WV 자, 킬로와트가 되죠. 그 여기서 W는 권상 하중, V는 권상 속도. 자, 2타는 효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바로. 자, 6.1에다가 효율은 70%. 그 다음에 권상 하중이 90톤이에요. 기본 단위가 톤입니다. 권상 속도가 3에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자, 바로 나오죠. 네, 63.03이에요. 63.03. 그러니까 요거의 기본 단위는 톤이 기본 단위예요. 톤. 만약에 얘를 9,000kg 나왔다. 그럼 대입할 때는 이제 9톤을 넣어야 됩니다. 자, 9톤을. 아셨죠?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톤이라는 거. 의 분당. 그냥 기본식만 딱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바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부하율을 식으로 표시하고 부하율이 높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하율이란 여기에 항상 어느 일정 기간이 들어가 있겠죠. 자, 어느 일정 기간에 대한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의 자, 백분율 값을 얘기하고 자, 부하율이 높다는 얘기는 자, 여기 이 부하율 자체가 높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렇죠? 공급 설비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변동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하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 공급 설비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고 또는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의 갭 차이가 작다 보니까 부하 설비의 가동률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율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8번 22.9kV에 380V, 500kVA 규격의 배전용 변압기가 있어요. 이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이 1.05%, 리액턴스가 4.92일 때 2차 측 회로의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겠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락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팩에 우리가 전격 전류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퍼센트 저항 강하니까 1.05에 대한 자승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4.92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이 될 것이고 거기에 100에 대한 자, 전격 전류는 우리가 IN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19.88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단락 전류는 그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된다? 19.88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